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으로 되어 있나요? 구독을 꾹 눌러 구독 중으로 만든다면 진행자는 더욱더 힘을 얻을 것이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33화 하나온 시인의 수필 새물결 치는 내일이라는 작품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물결 치는 내일, 하나온. 지금 날마다 서울 명동거리에 나는 살고 있다. 서울 한복판 빌딩에서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울 한복판 빌딩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온 시인이 첫 사업으로 시작한 무화문화사를 이르는 말인데, 명동에 있는 건물의 3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3층에는 사주 카페를 하고 있더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여 년 전 이 거리에서 나는 깡통을 쥐고 죽느냐 사느냐 하며 굶음과 헐벗음과 병마에 발버둥치고 사선을 방황하였다. 월남에서 처음 거렁뱅이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명동 근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눈썹만 없다 뿐이지 나병을 고쳤다. 정부에서의 1년간의 검진에도 합격하였다. 그간 구라사업을 하였다. 벌써 10여 년이나 되었다. 국가에 커다란 이익을 기여하였다고 나는 자부한다. 나 요양소를 2군데, 고아원을 2군데 건설하였다. 여기서 나 요양소 2군데는 성계원과 동진원을 이루는 것이고, 고아원 2군데라는 것은 신명보육원과 청운보육원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 여러 나요양소의 건설에 나의 힘을 기울여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나요양소를 건설했다는 것은 유경수 여사 수행기, 이런 하나온 시인이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유경수 여사와 함께 전국 나환자촌에 종돈 보내기 활동을 전개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세계에 내가 통하는 통로가 있다. 그리고 서울 코리아란 주소로서 통한다. 세계는 나환자를 해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짐승마냥 학대만 하고 있다.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이 나라의 대가리통을 어찌하면 좋을까? 여기서 의학을 무시한다라는 얘기는 의학보다는 미신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징조가 만연되어 있는 점을 꾸짖은, 지적한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본다거나 또 구술을 한다거나 이러한 형식으로 나병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근대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진국 만세나 부를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해방은 왔는데. 첫째, 시멘트 같은 나 환자의 머리통을 고치는 것이 제일 앞서야 하는 일이다. 여기서 시멘트 같은 나 환자의 머리통이라는 것은 미신 같은 토속신앙에 매몰된 것을 시멘트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 환자의 머리는 완치약이 나오는 것을 겁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머리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둘째, 세상 사람들의 머리다. 아직도 나 환자를 식인종같이 생각하고 나병이 당장 옮아버리는 것 같은 그릇된 관념을 갖고 또한 캐캐묵은 옛날의 미신에 사로잡히고 있다. 나 환자의 해방은 우선 나병에 대한 공포감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나는 나 환자를 인간적으로 해방되어야 하는 정렬은 링컨의 흑인을 해방시킨 위대한 일, 역사의 빛을 배우고 또 슈바이처를 존경한다. 그가 아프리카의 나 환자를 그의 혈족같이 사랑하고 그들의 해방에 신명을 다하는 점, 나 환자 해방운동을 감행하는 나의 행동은 한때 무화공화국을 건설하려고 꿈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링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링컨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리엄 링컨, 1809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1960년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된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링컨은 노예 제도에 반대하여 남북전쟁의 불씨를 키웠고 결국 그의 임기 중에 남부연합이 떨어져 나가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865년 4월 14일에 저녁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에게 저격당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슈바이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 1월 14일 프랑스의 알자스에서 출생하여 슈트라스 브루크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배웠으며 그는 기독교의 종말관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탁월한 신학자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철학의 영역에서는 문학 철학을 서술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윤리관의 주된 표현으로 보아 주목을 끌었던 분입니다. 또한 음악고로서 오르간 연주자이고 의학도 수업하여 적도 직하 아프리카 가봉에 건너가 원시림 속에 병원을 세우고 그들의 벗이 되어 인수를 베푸는 등 국적과 사상과 인종을 초월한 봉사활동으로 원시림의 성자라 하여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1965년 9월 4일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DDS란 나 완치학의 출현에 객관적 정세가 호전되어서 무화공화국도 한낱 이론적 존재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DS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아미노 디플렌시 설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DDS라고 하는데요. 차츰 항나 효과가 인정되어 한센병의 주치약으로 등장하였다. 1941년 이래 한센병의 치료에 가능성을 주었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화공화국의 꿈은 유토피아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 실험은 용인의 이상촌, 동진원을 낳았다. 그러나 무화공화국은 문둥이에게는 있어야 한다. 이 나라의 문둥이의 비율이 500대 1이다. 엄청난 비율이다. 이 500대 1의 문둥이를 언제나 학대하고 있기만 하면 될 것인가? 이 해천의 사업은 너무도 고립무원하다. 너무도 적수공권이다. 그러나 내 눈에 흙이 묻힐 때까지 내 꿈은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내 천명인 까닭으로 여태 문학과는 너무도 무관한 얘기였었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이 나의 세계이고 보면 여기서 풀려나가는 것이 나의 문학정신이니 과히 무용한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나 환자의 인간적 해방을 부르짖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부르짖을 것이다. 지금 40 간 넘어 눈썹이 없다 뿐이지 나의 몸뚱아리는 말짱하다.
또 사랑할 수 있는 젊고 뜨거운 피가 돌고 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나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돌린다는 뜻으로 천자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는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사귀지 않거나 남의 도움을 받을 때가 전혀 없는 것, 이런 것을 고립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수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건만 있으면 가고픈 12바다 푸른 물길을 가리라. 둥둥 흰구름 떠가는 하늘길 끝간데 가리라. 여기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여기 언덕에서 돌아온 나의 인생의 험한 기사나를 회상하며 모두가 꽃같이 아름답고 꽃같이 서러운 내 문둥이의 삶이라 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여 상대국의 그 보호를 의뢰하는 여행 승인 증명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세르리앵의 황혼에 한 떨기의 꽃을 피우는 영토, 한 마리의 새가 지저귀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가 황홀한 내 눈동자 속 성자에 나는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너의 숨결에 죽은 내 숨결이 다시 살아나고 너의 숨결에 나는 시를 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르리앵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셀러리맨을 이루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고요. 여기서 수가라고 사람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이 수가는 1965년 12월 18일 발행된 자작시해설 황토길에 수록된 서문에서 언급된 황토길을 엮는 데 큰 도움을 준 인천여고의 경숙량을 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가 슈벨트의 아베 마리아를 경건한 그 노래를 불러라. 나를 실컷 울게 하라. 환희에 찬 눈물을 흘리도록 내 노래에서 내 울음에서 새로 탄생하는 나는 사랑 하인의 시집을 너에게 보내리. 너의 백합화 아름다움처럼 나의 요델가에는 눈물만 돌아 서러운 울음 그대로. 수가 새 창문을 열자. 새로운 대기와 환기하고 새 물결의 노래를 부르자. 오늘은 탈고하는 날이라 기쁜 날이라 편지가 2장이 나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경숙량은 황토길이라는 자작시 해설집을 엮을 때 큰 도움을 줬던 학생인데 그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눈 오는 날 경숙량을 바래다 주면서 쓴 글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금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편지 2장이 왔다 했는데 그 2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윤이 흐르는 새까만 종이 위에 이 하얀 눈꽃송이로 글자를 만들 수 있다면 다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메아리도 없는 밤 새하얀 눈발처럼 미처 보헤미안에겐 어둠도 무섭질 않답니다. 선생님, 햇나잇에 비친 눈발의 난무, 영 붙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꼭 같다고 느꼈습니다. 환희, 꽃보다도 진한 향기, 이 흰 눈을 봉투 가득히 담아 드립니다. 선생님께는 부디 더 커다란 환희가 있으시길 빌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햇나잇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또는 손전등의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내리는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 인해서 눈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또는 손전등으로 눈 내리는 모습을 비췄을 때의 그 모습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960년 1월 25일 눈 오는 거리에서 돌아와 영자 올림 이렇게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이 영자라고 하는 것은 단기 4288년 그러니까 1955년 9월 30일 발행된 성신여자중고등학교 교지인 청란 9호 71페이지에 수록된 보르피리의 시인 하나운의 인간상이란 글을 쓴 이영자 학생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자 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또 다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전상서. 선생님 늦게야 펜을 잡았습니다. 도서관의 오후 저원에 드리운 따스한 열과도 같이 잠자린 아늑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그처럼 숨죽인 채 떠나버리듯 이제 보드라운 숨결을 뿌려가며 고이 잠든 인간들의 얼굴엔 티끌 하나 없이 보입니다. 지금쯤은 누구보다도 보람 있는 꿈을. 선생님, 아마 산다는 그 자체가 단 하루를 위해서 투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인간의 본우가 아닌 가면을 들쳐쓰고 행동을 개시하는 것만 같더니 이 순간 인간은 아름다운 꽃보다도 아니 향수보다도 짙게 물들이고 마는군요. 사람의 전부를 산채로 앗아가는 드림 그것은 분명 사실이 아닌 어떤 무엇을 형성한 채 그대로 인간을 흐뭇하게 만드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 믿어집니다. 지난밤 이 시간엔 저도 이와 같이 드림 속에서 방황한 채로 그러나 오늘 전 어제의 기억들을 생각할 수 있는 현실에 누워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영원한 감사를 저만이 하듯 입속 멀리 얄얄히 간지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받던 날 저의 마음은 더없이 번거로웠습니다. 희, 락이 거듭거듭 반복되었습니다. 저의 생전 예상치 않았던 일과 기쁨들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선생님의 건강 변함없으시길 주님께 빌며 오늘의 안녕을 4293년 1월 25일 춘의 올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춘의 양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경숙양과 같이 함께 했던 학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해 보고요. 또 어느 글에서는 안양 고등학교에서 하나운 시인이 문예 창작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를 받았던 그때 학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60년 1월 25일자에 이 황토끼를 탈구하던 날에 영자양, 춘혜양 두 여학생으로부터 글이 왔다. 정말 기쁜 일이다. 올해 들어 처음 눈 같은 눈이 내리는데 눈이 마구 퍼붓는 속에 경숙량을 눈세상에 보내며 한 일을 마친 시름 있는 뒤에 눈이 내린다. 슬펐던 어제와 그 어제와 오늘 위에 눈이 내려 덮고 새하얀 내일을 슬기롭게 꾸미는 눈이 내리고 내리네. 깨끗이 장식된 내일을 새 물결치는 내일의 꿈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야 하겠다. 세계의 나 환자를 뭉쳐서 인권선언을 불러야 하겠다. 나 해방을 외쳐보고 싶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원각의 세계에서의 개연의 기쁨을 언제나 맛볼지 나는 어딘가 가고 싶다. 여건만 있으면 가고픈 12바다 푸른 길을 가리라. 흰 구름 가는 푸른 하늘 길 끝간데 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각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열애의 원만한 깨달음을 뜻하며 경전으로는 원각경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또는 진리에 대하여 깨닫거나 새로운 의식을 갖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개안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것, 이런 뜻인데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가 나는 영원한 집시이다. 어서 새물결 치는 내일에 다가서 보자. 1960년 1월 25일 탈구하면서 이렇게 수필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 134화는 1960년 3월 15일 발행된 자작시해설 황토길에 수록된 서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